첫째는 과감하게 벽을 허무는 대학 혁신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제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을 조금 앞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 대해서 집중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개혁의 큰 방향은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입니다. 사실 모두를 위한 교육은 뭐 유엔에서부터 해서 뭐 세계적으로 계속 추진을 해왔지만 사실 교육이 모두를 위한 모두의 성공을 위한 교육이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명 한 명에게 맞추는 교육이 워낙 그렇게 돼야 되지만 많은 나라에서 사실은 획일적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평등주의에 지나친 평등주의에 또 빠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교육이 실제로 맞춤으로 이렇게 진행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으로 이제 큰 방향을 잡았고요. 어떤 재능을 가지고 또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더라도 또 어떤 지역에서 살더라도 우리 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인재로 키우겠다 하는 그런 담대한 비전입니다. 이런 이제 큰 교육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교육의 개혁이라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뭐 두 번째 장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교육의 변화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교육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에서 오히려 변화에 대한 공감이 커질 수가 있고 위기를 잘 기회로 전환을 한다면 오히려 큰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큰 사회적인 위기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구 절벽이 있고요. 또 이제 디지털 충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 소멸, 또 지역과 중앙 간의 격차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사실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데 교육의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면 우리가 교육의 힘으로 사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나라인데 한 2000년대 오면서 교육의 동력이 떨어지면서 사실 이런 위기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구 절벽만 하더라도 국가 책임 교육 돌봄이 강화된다면 뭐 0세에서부터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11세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들을 돌봐주고 교육시켜 준다면 사실 출생률도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의 힘으로 인구 절벽도 대응할 수가 있고요. 또 디지털 충격이라는 큰 이제 산업사회의 변화도 실제로는 교육에서부터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교육 혁신이 디지털 충격을 가장 잘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인데요. 우리나라가 사실 디지털 쪽으로는 굉장히 앞서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교육을 실현하면 또 디지털 충격도 잘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중요한 주제인 대학 개혁의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인구가 줄면서 대학이 지금 위기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지역의 문제가 인구 문제와 더 결합이 되면서 사실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드는 전략, 저는 그것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격적으로 좀 대학의 개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의 변화는 저는 이렇게 좀 단순화시키면 대학의 벽을 허무는, 과감하게 벽을 허무는 개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가장 크고 높은 벽은 규제의 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교육부 장관이지만 윤석열 정부 기간 이내에
규제를 정말 과감하게 허물어서 선진국 수준의 규제 수준으로 낮추겠다 하는 그런 이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그 벽은 지역과 또 산업의 그 대학과 이제 지역과의 그 협력을 가로막는 벽, 또 대학과 그 산업과의 협력을 가로막는 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벽들을 과감하게 허물어야만 대학이 지역의 그 혁신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더 이제 대학의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대학의 전공과 학문 간의 벽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벽을 또 허물어야만 융합과 혁신의 그런 이제 그 혁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대학에 관련된 벽들을 허무는 것이 정말 그 중요한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대학이 사실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쳐놓은 벽 때문에 혁신이 되지 않고 또 지역과 산업과 얼마든지 협력을 해서 대학들이 또 지역과 동반 성장할 수 있지만 그 벽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고 또 학문이 또 전공 간에 여러 가지 이제 융합을 통해서 많은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 전공과 학문 간의 벽들 때문에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벽들을 허무는 것이 정말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그 대학이 그 대학의 이제 그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의 그 규제의 벽을 허무는 규제 혁신입니다. 사실 선진국의 대학들은 그 거의 뭐 규제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부가 대학을 규제의 대상으로 사실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그 대학을 어떻게 보면 산하기관 취급을 하거든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 이제 관행이 굉장히 오래돼 왔는데 이제는 과감하게 좀 그것을 탈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 기간 내에 정말 선진국 수준으로 대학의 규제를 풀 것이고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간도 하나씩 지금 풀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은 체감을 하고 있고 아직도 체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풀어 나갈 것입니다. 사실 규제의 벽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지원을 할 때 사실 그 규제 정부가 쳐놓은 벽이 아니고 대학 내부의 벽이나 또 지역하고 대학 간에 또 지역하고 산업과 대학 간의 벽을 허물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지원 정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가장 큰 재정 지원 사업이죠. 그 대학교육 혁신 지원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앞으로 보는 것이 이제 얼마나 과감하게 벽을 허물었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내부의 벽도 또 지역과 산업 간의 벽도 나서서 허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구조 개혁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많은 대학들이 지금 위기고 그렇기 때문에 뭐 모든 대학을 다 발전시킬 수는 사실 없습니다. 뭐 일부 대학들은 또 구조 개혁을 통해서 퇴출을 유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한 개 대학의 퇴로를 마련하는 구조개혁법이 지금 국회에서 이제 논의될 예정입니다. 지금 공청회가 잡혀 있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구조개혁법이 국회에서 논의돼서 통과가 된다면 그럼 퇴로가 또 열릴 수가 있고요. 또 대학들이 재산 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하실 수 있도록 또 그런 규제 개혁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그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제입니다. 앞에서 이제 서병수 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윤석열 정부의 지방대학 살리기의 전략입니다. 그동안은 사실 그 대학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중앙 집권적이었습니다. 교육부가 뭐 전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또 교육부 외에도 뭐 고용노동부라든가 또 산자부라든가 뭐 과기부라든가 다양한 중앙 부서들이 대학을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가장 중요한 지방정부, 지자체가 전혀 역할이 없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지역과 그 대학의 동반 성장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대학의 역할이 사실 살아나지를 못했습니다. 부산같이 큰 도시고 우리나라 제2의 도시지만 부산에 있는 대학들이 사실은 부산의 발전보다는 중앙 차원에서의 어떤 국가 전략을 수행하는데 사실 더 급급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과감하게 이제 변화를 해서 부산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부산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과감하게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과 지자체와 산업체 3자가 앞에서 이제 지산학 모델이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지산학 모델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체제를 중앙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소위 라이즈 체제를 도입을 했고요. 시범 지역을 선정을 했는데 부산이 선정이 됐습니다. 당연히 저는 부산이 어느 지역보다도 먼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이었고 요청을 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선정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라이즈 체제를 보면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약속을 한 게 지금 이제 재정적으로 보면 이번에 사실 뭐 서병수 의원님 비롯해서 국회에서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가 통과됐습니다. 그동안은 대학을 지원하는 이런 특별회계가 없이 그냥 지원을 하다 보니까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이런 특별회계를 통해서 이제 지원이 되고 특별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서 초중등에서 좀 여유가 있는 부분 1.5조를 이 또 대학 특별회계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또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그 재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경상비나 R&D는 뭐 중앙에서 하는 것이 뭐 일단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재정 지원 사업들은 당장 이제 지역으로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 시범 지역부터 5천억 원 넘기게 되고요. 지금 2025년에는 재정 지원 사업이 한 4조 되는데 그 중에서 2조를 넘기게 됩니다. 플러스 알파라는 거는 지금 2조를 넘기겠다는 거는 교육부가 한 계획이고 나머지 부서들이 있습니다. 뭐 고용노동부나 또 과기부나 대학에 지원을 하는 부서들도 교육부를 따라서 넘기게 된다면 뭐 2조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런 재원을 가지고 부산 같으면 부산시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대학을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제 구상을 발표하고 진행을 할 때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게 뭐 교육부가 이제는 뭐 대학들이 어려우니까 책임 회피하는 거 아니냐, 뭐 지역에 다 떠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반대 논리가 있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라이즈 체제는 지금 보시면 이제 기존의 체제는 대학을 지원하는데 중앙부서들이 이제 직접 지원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만 하더라도 10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소위 이제 총장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각 대학마다 그러면 사업단이 꾸려지고 그 사업단에 이제 그 지원비가 내려가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단이 돈을 쓰고 나면 대학에 사실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단들은 중앙에 그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을 대응하기에 급급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서들의 지원을 이렇게 지역 정부에 몰아줘 가지고 통으로 지역 정부가 이제는 대학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학에 훨씬 더
큰 이제 통으로 된 지원이 총장님들한테 가게 된다면 대학들이 훨씬 더 큰 변화를 시스템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더 효과적인 그런 지원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플랫폼 형식입니다. 이 라이즈라는 플랫폼에 지방 정부가 중심에 있는 거고 중앙 정부들이 거기 플랫폼에 올라타서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체제입니다. 대학으로 봐서는 개별 부서에 계속 다 상대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에서 이제는 지방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 정부들은 이 플랫폼에서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한 지원을 또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이런 큰 체제, 라이즈 체제를 통한 이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 모델은 일단은 이제는 학년기 중심의 대학 역할은 이제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학년기 학생을 받는 거에서 지금 그렇게 하면 뭐 반밖에 안 되죠. 나머지 절반은 사실은 외국인 학생도 유치해야 되고 또 평생 학습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학습자들로 채워나가야 됩니다. 사실 외국 학생들이 한국에 많이 오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큰 변화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외국인 학생들도 유치하고 또 보다 또 효과적인 평생 교육의 거점이 돼야 됩니다. 연구와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대학이 혁신의 허브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창업을 지원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젊은 층의 취업과 정주를 지원하고 또 지역 문화 활동이나 평생학습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 대학은 이제는 단순히 교육과 연구의 기능뿐만 아니고 지역 혁신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앞으로 정부가 지원을 해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라이즈 체제도 관심이 있지만 당장 여러분들 아마 총장님들께서는 지금 이제 한참 이제 저희 대학들이 준비하고 있는 글로컬 대학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글로컬 대학은 2024년 올해 또 내년에 10개씩 선정할 거고요. 또 25년, 6년 이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30개 대학을 선정합니다. 이 30개 대학을 선정하는 것은 30개 대학만 살리겠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30개의 선도 모델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목표는 생태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의 생태계를 만드는 건데 이 생태계가 발전을 하려면 선도 대학들이 끌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선도 대학들이 나오려면 과감하게 좀 지원을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선도 대학을 위한 집중 지원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른 대학들도 이 선도 대학들이 나와주면 그 선도 대학 모델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대학들도 상당히 이런 정책을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글로컬 대학을 디자인할 때, 사업을 디자인할 때 생각했던 거는 듀얼 이노베이션 모델입니다. 교육부도 많은 혁신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동안의 많은 문제들이 교육부의 낡은 규제 체제 또 낡은 지원 체제에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변신을 해야 되는데 이 변신하는 방법이 지금 이 글로컬 대학을 디자인할 때 기존의 대학 지원 방식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은 겁니다. 과거에는 지금 이제 보시면 제가 이걸 뒤로 가야 되겠네요. 네. 과거에는 이제 대학이 신청을 할 때 이제 교육부가 한 5페이지 정도 공문을 내려보내면 그럼 대학들이 한 권짜리 두꺼운 이제 보고서를 씁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획일적인 모델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대학이 5페이지의 프로포즈만 써주십시오. 컨셉 노트를 써주시면 혁신기획서를 써주시면 교육부가
이 5페이지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부도 함께 혁신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대학 발전의 모델이 나올 수 있다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새로운 모델이 나와주면 그러면 이제 그런 새로운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규제를 혁신해야 되고 그 규제 혁신이나 지원 방식의 혁신은 모든 대학에게 혜택이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이 선도 모델이 나오면서 교육부가 이 선도 모델에 맞춰주기 위해서 일어나는 혁신들은 모든 대학들에게 그 혜택이 골고루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원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선정되는 대학들도 규제 개혁을 맞춰서 해드리지만 선정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제 규제 개혁의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대학의 그 지원서를 꼼꼼히 살펴가지고 그 규제를 완화하고 개혁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규제 특례 지역으로 지정을 해드릴 수도 있고 또 입법을 할 수도 있고 교육부의 정책을 혁신해서라도 대학들이 그 제출한 지원서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따져서 규제 혁신은 모든 대학들에게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변화가 시작되면 저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사실 예산도 계속 늘어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학 지원 예산이 정체되어 있었던 것은 정말 너무 효과성이 없다. 대학에 재정 지원한 게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겠다 하는 비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이제 교육부가 새로운 방식으로 지원을 해서 대학의 혁신이 또 혁신 생태계가 조성이 된다면 저는 국회에서도 계속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국 속담이긴 한데요. 좀 속담을 인용하겠습니다. 밀물은 모든 배를 들어올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큰 변화의 물결이 일어날 때 단순히 뭐 몇 개만 변하는 게 아니고 모든 배들이 다 올라가는 거죠. 저는 이 라이즈 글로컬은 모든 지역에 있는, 특히 부산 같으면 부산 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물결을 일으킨다 하는 그런 각오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뭐 많은 총장님들이 오셨지만 글로컬 대학에는 소수가 선정되겠지만 저는 모든 대학들이 글로컬 사업 또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부산의 발전 또 부산에 있는 대학의 그 발전을 함께하는 동반 성장 모델을 동반 성장 모델이 제시가 되고 또 부산이 그런 그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제시하는 첫 번째 도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